안녕하세요. 채경이의 잠들지 않는 책방입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려요. 오늘 읽어볼 책은 히로세 유코 씨가 지은 이제 좀 느긋하게 지내볼까 합니다. 라는 책이에요. 몸의 감각을 되찾고 천천히 움직이고 필요 없는 것을 내려놓고 이렇게 책 표지에 적혀 있는데 요즘 우리에게 조금 필요한 얘기인 것 같아서 이 책을 고르게 됐어요.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무엇을 할까, 뭘 해야 하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생각들이 많아지실 것 같은데 그럴 때 자기의 감각을 되찾고 좀 더 느리게 움직이는 법을 배우고 필요 없는 걸 내려놓는 그런 시간이 되면 어떨까 해서 이 책을 고르게 됐습니다. 책 안에는 나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기분이 좋게 지내고 싶다면 그렇게 되도록 스스로 노력하자. 아주 단순한 일입니다. 이렇게 적혀져 있고요. 지은이 히로세 유코라는 분은 수필가이자 편집자이고 마음과 몸, 하루하루의 시간, 먹는 것, 사용하는 것, 사람과의 만남,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소중하게 여기며 글로 남기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들어가며 내게 일어난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생은 계절과 같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차례차례 찾아오듯 즐거운 일이나 슬픈 일도 돌아가며 찾아옵니다. 모든 계절에는 그 계절마다의 즐거움과 아름다움이 있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살아가면서 찾아오는 모든 즐거운 일과 슬픈 일 속에서도 나 자신을 위한 메시지들이 숨어 있습니다. 즐거운 일도 그렇지 않은 일도 하나의 경험으로 받아들이면 그 안에 있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비록 그 당시는 힘들고 걱정스러웠다고 해도 말이죠. 인생에서 겪는 크고 작은 경험들은 스스로를 강하게 하고 큰 사람으로 부드럽고 여유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즐거운 일에는 즐거운 일을 통해 전해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슬픈 일에는 슬픈 일을 통해 전해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나 자신을 성장시키기 위한 것인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알고 있다 해도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면 멈춰서게 됩니다. 슬픈 일이 있으면 주저앉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그 일이 내게 보내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일 여유가 없습니다. 나도 슬픔 앞에 멈춰선 채 힘없이 주저앉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내게 손을 내밀어준 것은 타인이 아닌 나 자신이었습니다. 인생 속에서 크고 작은 일을 겪으며 내 안에서 슬픔을 딛고 일어날 힘이 자라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 책에는 매일의 일상 속에서 경험한 것과 만났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그 경험과 만남을 통해서 깨달은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즐거운 일 속에 있는 메시지도 슬픈 일 속에 있는 메시지도 모두 내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찾아온 새로운 경험과 사람들과의 만남은 나를 조금 더 단단하고 느긋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내가 알게 된 것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에서 이 책을 썼습니다. 필요할 때 필요한 일이 일어나듯 이 책도 필요한 사람에게 전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심하게
나만의 생활 리듬을 되찾고 자신만의 아름다움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모습과 행동은 의식 하나만으로도 변합니다. 매일의 생활은 나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하루하루의 생활이 쌓여서 그 사람이 만들어진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지는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것은 내면뿐만 아니라 외면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최근 깨달았습니다. 마음과 함께 몸도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지인 중에는 아름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50대. 그 아름다움은 불필요한 것을 모두 떼어낸 듯한 아름다움입니다. 행동, 말하는 방식, 목소리의 톤, 삶의 방식, 그 모든 것에서 시원한 공기가 느껴집니다. 젊고 예쁜 사람은 몇 명 알고 있지만 아름다운 50대는 좀처럼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 사람과 만나면서 자신의 모습은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을 보고 있으면 이야기, 목소리, 동작, 모습이 모두 그 사람 자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마음이 점점 벅차오릅니다. 그 사람이 자아내는 분위기가 상대방까지 기분 좋아지게 합니다. 몸은 매일 먹는 음식과 사용하는 근육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무엇을 먹는지, 어떤 음식으로 움직이는지에 따라 몸은 변합니다. 몸을 보면 그 사람의 생활이 들여다 보이는 것이지요. 그 사람을 감싸고 있는 공기는 그 사람 자신으로부터 발산되는 것입니다. 정갈한 공기를 가진 사람도 있고 따뜻한 공기나 물처럼 투명한 공기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몸과 마음은 이어져 있습니다. 예전에 밥통을 만드는 장인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수리를 해달라고 보내온 밥통을 보면 사용하는 사람의 생활 모습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매일 사용하는 밥통은 사용 방식, 씻는 방식, 사용한 후에 뒤처리에 따라 모습이 전혀 달라진다고 합니다. 몇 년을 사용했는데도 깨끗한 밥통이 있는가 하면 짧은 기간에 파손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지요. 밥통과 사람은 다르지만 근본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어떤 시간이 쌓이는지에 따라 밥통도 사람도 모습을 바꾸어 가는 것이지요. 젊음의 싱그러움에 가려져 보이지 않던 아름다움이 나이가 들면서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10년 전 나였다면 지인의 그 아름다움을 알아채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과 만난 후부터 나는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등이 곧게 펴져 있는지, 다리를 꼬고 앉지는 않는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지, 옷이나 화장보다 그런 것들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나입니다. 그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나이도, 체형도, 성격도 다릅니다. 나는 나로서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모습과 행동은 의식 하나만으로도 변합니다. 자신만의 아름다움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괴로움 속에도 깨달음은 있습니다. 도도히 흐르는 강물처럼 인생도 거침없이 흘러가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걱정도 없고 불안도 없고 하고 싶은 일만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면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흐르다가는 멈추고 간신히 흐르기 시작했다고 생각했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 버리기도 하고, 이처럼 인생이란 강물은 다양한 방식으로 흘러갑니다. 나도 몇 번인가 그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괴로운 일, 힘든 일,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을요. 괴로울 때는 그 괴로움에서 어떻게든 도망가고 싶고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 경험이 필요했구나 생각하게 되지요. 가능하면 즐거움 속에서 깨달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좀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즐거울 때는 나 자신에게 필요한 중요한 신호들을 깨닫기 어려운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음에 걸리면서도 모른 척 흘려버리기도 하고 자신과는 관계없다고 생각해버리기도 하면서요. 최근에 힘든 일을 겪게 되거나 괴로운 일이 있을 때 그 속에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무엇을 깨달으면 좋을지 느끼려고 노력합니다. 숨겨진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 힘듦을 대하는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서광이 비치듯 문득 이 시간은 내게 필요한 시간이구나 하고 생각하게 된 것이지요. 그전까지는 힘들고 괴롭다는 생각만 들었지만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한 순간부터 나 스스로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괴로운 일이 있어도 다른 일로 덮어버리거나 모르는 척하지 말고 그 일을 마주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무엇을 배우는 시간일까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서 말이지요. 그럴 때는 신기하게도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 용기 주는 사람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 마음이 편해졌을 때는 왜 중요한 신호를 깨닫지 못했을까 하고 돌이켜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다시 생각해보면 무언가를 깨닫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는 힘든 일이 생기면 용기를 내 마주 보려고 합니다. 괴로워하기보다 무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괴로운 일이 있어도 다른 일로 묻어버리거나 모르는 척하지 말고 그 일을 마주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20대는 자신의 일만으로도 벅찬 시기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20대일 때는 대부분의 시간을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며 보냈습니다. 직업, 삶의 방식 등 나의 길을 찾기 위한 나를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30대가 되자 조금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내가 찾아낸 것을 어떻게 키워갈까, 어떻게 충실하게 만들까 생각했습니다. 30대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일에 전념하게 되고 아이를 키우는 사람은 아이가 삶의 중심이 되어가는 시기입니다. 40살이 되었을 무렵부터는 내 삶의 방식에 문득 의심을 하는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그 전까지는 나의 세계, 나와 가까운 세계만을 보고 있었지만 그걸로 괜찮은 걸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더 넓은 세계로 눈을 돌리면 수많은 문제가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지 않으려고 했던 것, 나와는 관계가 없다고 외면했던 것, 내가 걸어온 흔적에는 그것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느낀 것 하나하나 천천히 보면
관계없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물론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해도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곧바로 알 수는 없습니다. 무슨 일이든 그렇습니다. 갑자기 무언가를 할 수 있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런 생각을 누군가에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엇을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나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지인은 이런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조급해하지 않아도 어떻게 하면 좋을지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몸에서 힘이 스르륵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럴지도 몰라. 나는 무엇을 초조해하고 있던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경험을 쌓고 시간이 흘러야만 알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때가 되면 알게 되는 것,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언젠가 저절로 나의 역할을 알 수 있을 때가 옵니다. 천천히 할 수 있는 일에 가까워지면 되는 것이지요. 나는 나이가 들어가며 내가 어떻게 변해갈지, 무엇을 만나게 될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 역할을 알게 될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이를 먹는 즐거움을 발견한 것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진심을 전하면 됩니다. 누구에게나 불편한 사람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맞는 사람이 있으면 맞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매사에 빈틈이 없고 성미가 까다로운 성격인 아버지가 예전부터 내게는 부담스러운 존재였습니다. 지금도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라서 곤욕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만나도 대화 없이 시간만 흐릅니다. 아버지와의 시간을 불편하게 느끼고 어색한 태도를 보이고 마는 나, 아버지를 만나고 나면 뭐라고 표현해야 할 수 없는 마음의 눈물만 흐릅니다. 그리고 나면 다음에 만났을 때는 더욱 불편한 감정이 들 뿐입니다. 어느 날 아무리 애써도 대화가 이어지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을 써보자고 생각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것만이 소통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나는 큰맘 먹고 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예전부터 말하는 것보다 쓰는 것이 편했습니다. 얼굴을 마주할 때 솔직하게 하지 못하는 말, 꺼리게 되는 말도 글로는 훨씬 편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편지는 일방통행의 방법이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 이어져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니까요. 그런 생각을 한 다음날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만날 때의 일, 근황, 날씨, 건강 등입니다. 왜 편지를 쓰기 시작했는지 그 이유는 쓰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갑자기 편지가 와서 아버지는 놀라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걸로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편지를 쓰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편지라는 수단을 통해 아버지와 이어질 수 있게 되었음에 안심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무엇을 쓸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생각나는 일, 좋았던 일을 적을 뿐입니다. 내가 결심한 것은 단 한 가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편지를 쓰자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통의 편지는 결코 많지 않습니다. 고령의 아버지에게 앞으로 얼마만큼의 편지를 쓸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쓰지 않는 것보다는 쓰는 편이 좋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나는 간신히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깨달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과 이어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매일은 멋이 없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이어질 수는 있습니다. 굳이 자신에게 맞지 않는 서투른 방법을 따라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에게 편한 방법이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시간만 흘러갑니다. 나는 앞으로도 계속 아버지에게 편지를 쓸 생각입니다. 언제라도 쓸 수 있도록 손이 닿는 곳에 우표와 편지지, 편지 봉투를 놓아두었습니다.